지금 국내에는 외신이 보도했다 이러면서 괴담이 SNS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외신으로 포장된 SNS 괴담 출처는 검은머리 블로거. 특별 취재, 인터넷 루머 만들어지는 과정 추적해보니 글로벌 보이스, 샌프란시스코 IMC, 인터내셔널 미디어 센터 뭐 이런 뜻입니다. 레볼루션 뉴스, 유명무실한 매체 인용, 원문 작성자는 한국 이름 사용, 정상추라는 정체불명 단체가 페이스북 통해 집중 전파. 그 SNS 괴담이 생산되고 가공되고 유통되는 과정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생산자도 역시 한국인이고 그걸 중간에 가공하는 사람들도 한국인일 가능성이 크고 정체불명의 단체들도 있고 그걸 최종적으로 널리 유통시키고 소비시키는 그 일부 교수들, 야당 의원들까지 있다. 이런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정상추 미국 교민으로 추정되는 몇 사람이 주도. 전문가, 발신지는 외국 같지만 발원지는 국내인 셈. 네,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도 80년대 수법이 통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외신 보도라면서 숨어서 속삭이던 시절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황 기자, 예. 네, 외신 보도, 이 신문사에서 쓰는 용어 외신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원래 과거에는 이제 그 유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 통신사들의 뉴스들, 그러니까 AP나 로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외신이라고 했는데 예. 요새는 이제 이런 것보다 뭐 인터넷 뉴스들도 워낙 많아지고 또 네. 외국도 매체가 많아져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소식을 그냥 거의 통칭해서 외신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우리나라도 매체가 많지만 외국도 네. 매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매체가 과연 검증된 매체인지 아닌지 이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네.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국장님, 네. 뭐 신문에 도표까지 돼 있습니다만 그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생산, 유통, 소비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제 한국에서 누가 만드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이라고는 하지만 예. 그 원래의 발원지를 쫓아가 보면 예. 그게 한국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누군가가 예. 이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거를. 네. 그러면 이제 외국에 있는 뭐 어떤 블로거나 예. 또는 이제 이런 뭐 글로벌 보이스 뭐 이런 네. 이런 데들이 이제 그걸 싣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시 또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네. 퍼나르고 예. 그걸 이제 한국에서 소위 뭐 좌파나 뭐 이런 소위 반정부 세력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다시 또 그걸 트윗을 하거나 SNS로 네. 유포를 시키는 것이죠.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진중권 교수하고 표창원 경찰대 교수가 트윗한 그 사례가 뭐 제시가 됐더군요.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군요. 많다 예. 보니까 예. 그분들이 이제 자꾸 뭐 거기랑 연결이 돼 있는지 네.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그런 쪽에 거 그게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다고 그래서 자꾸 트윗을 하고 리트윗 하니까 그 팔로워들이 보고서 이거 외신에 이런 게 나왔대, 뭐 외국의 유력 뭐 신문에 이런 게 나왔, 이렇게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보도의 내용은 대개 박근혜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입니까? 비방하는 내용이거나 괴담이거나 아, 예. 뭐 이런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의료 민영화다 그러면 뭐 의료 민영화가 되면 뭐 미국에서는 뭐 맹장 수술하는데 1,500만 원이 든다더라. 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퍼나르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 반정부나 뭐 이런 사람들 소행이라고 보는 것이 예. 왜 그러냐면 이 친정부적인 거기나 아니면 어떤 객관적인 평가 같은 거는 거기에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예. 전부 다 뭐 우리 정부를 헐뜯는 거 이런 것들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반정부 세력이나 종북 세력이나 뭐 소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걸 자꾸 퍼나르고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 국장님, 네. 최 국장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깁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시국미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 뭐 종교계에서도 부정선거 항의 집회를 했다. 네. 외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뭐 그다음에 뭐 박근혜 정권이 뭐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 또 그다음에 무슨 뭐 어떤 데서 이렇게 그 시위를 하는데 뭐 정부가 돈을 준 친정부 시위를 한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뭐 설명이 있었지만 그것을 보도했다는 외신이라는 건 네. 정식 언론 기관이 아니고 블로거들 거기서 글 올린 거 이런 것들이거나 예. 그다음에 그걸 올린 그 매체라는 게 전혀 신뢰성이나 정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네. 그걸 놓고 여기서는 외신에서 이렇게 했다. 외신에서 수없이 보도했다라는 이 얘기를
심지어 교수하는 사람들까지, 평론가라는 사람들까지도 네. 그런 출처에 대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또는 알면서도 뭐 어떻게 선동에 동참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뭐 이런 거 뭐 종북 머리에서 국위선양한 거죠라고 이런 식의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한마디로 작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미국 서부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이런 신문과 이 신문에 보도된 괴담 출처 샌프란시스코 인터내셔널 미디어 센터, 저는 이런 이름 처음 들어봅니다. 어떤 신문사나 뉴스 에이전시가 미디어 센터, 뭐 인터내셔널 미디어 센터 이런 말을 쓰는지 정말 처음 들어보는데요. 양 변호사님, 네. 이런 그 근거가 불분명한 정보를 외신이라고 해서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런 거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외신들이 많이 쓰였던 이유가 예. 외신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할 경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보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언론기관이 오보를 하더라도 이게 언론기관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다라면 네. 그것이 잘못된 정보로 나중에 판명이 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도대체 어떤 언론이라고 보기도 힘든 그런 사이트들에서 인용을 했다라면 네. 그런 식의 신뢰를 가졌다라고 아마 법원에서도 쉽게 인정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예. 뭐 믿을 만한 데서 보고 옮겼어야지 이거 나중에 설령 잘못이 됐더라도 그 처벌을 안 받는데 저런 것들을 잘못 옮겼을 경우에는 이게 뭐 오보로 판명이 났을 경우에는 본인들도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의 외신보다고 다른 게 과거의 외신은 진짜 외신이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파리의 르몽드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을 인용한 겁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건 아까 말씀대로 출처도 또 언론 매체도 아닌 곳을 네. 언론이라고 여기 하고 지금 표에 예. 글로벌 보이스, 샌프란시스코 독립 미디어 센터, 레볼루션 뉴스. 네, 레볼루션 뉴스 여기는 뭐 하는지 말만 들어도 좀 느낌이 옵니다. 뭐 혁명 소식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저걸 우리 또 알고 보니까 한국인 반체제 내지 반정부 인사들이 글을 올린 거라는 거 아닙니까 또. 네. 그렇군요. 이게 예. 궁극적으로 따지면 사실 그겁니다. 이게 외신만 이런 게 아니고 예. 국내에도 왜 이상한 뭐 소위 듣도 보지도 못한 인터넷 매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전부 각자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주장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무슨 얘기냐면 기사에도 보면 품질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상품의 품질이 네. 있듯이. 그러니까 아주 저급한 품질의 기사를 가져다가 그것을 자기가 뭐 무슨 대단한 뭐라도 본양 그렇게 퍼뜨리는 것은 그 퍼뜨리는 사람의 품격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SNS 괴담은 마피아 돈 세탁처럼 뉴스를 세탁합니다. 자기들끼리 만들어 돌리면서 마치 저명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포장도 합니다.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이 실로 66년 만에